자, 구조 이상하고 수 이상이 있어. 얘 염색체 이상이죠? 곱슬 머릿속에 박도록 염색체 이상이요. 구조 이상에는 또 뭐가 있어? 결실, 중복, 여기와 전자가 있어. 결실과 중복, 여기와 전자. 그죠? 수 이상은 뭐가 있어?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가 있어. 그죠? 오케이? 이수성은 2n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통 채세프 조합이 엄마가 N개 주고 아빠가 N개 줘서 NN개가 만나서 2n 조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가 더 있거나 덜 있거나 하는 형태들이 있었지. 그거는 뭐 때문이다? 색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 몸에서 생세포 분열 시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거야. 생세포 분열 시 비분리에 의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가계도 분석 문제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감수 분열 때 감수 1분열이 비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는데 감수 2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냐? 그죠? 이것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저 생세포 분열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감수 1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엄마에 있던 정보와 아빠에 있던 정보들이 이렇게 있었어. A와 A를 가진 체험. 그죠? 근데 얘가 감수 분열 들어가기 전 먼저 카피가 돼. 복제.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카피가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제1 감수 분열 때 정상적으로 이게 상동이니까 두 개가. 상동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씩 분리가 돼야 돼. 근데 하나하나씩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못하고 이게 정상 케이스야. 근데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케이스가 된다? 두 개가 한쪽으로 이 두 개의 상동이 붙어서 한꺼번에 같이 가버린 거지. 한꺼번에 같이 가서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여기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고 여기는 안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얘네들 외에 나머지 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를 생각하셔야죠. 네? 나머지 거에 해당하는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다 분리가 됐는데 특정 염색체만 여기까지가 N개인데 N개에서 이것만 하나가 더 있는 거고 그죠? 얘가 하나가 있어줘야 정상적으로 N개를 갖고 있는 건데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1 감수 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나면 n 플러스 1짜리와 n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가 만들어지고 감수 1분열 때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1분열에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하는 거야. 그럼 감수 2분열의 특징은 뭐야? 어떤 특징이야? 감수 2분열은? 염색 분치의 분리야. 염색 분치의 분리. 그러니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염색체와 하나가 더 왔던 이 염색체도 이쪽 아래에 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 분리는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 이 아래쪽 것도 대문자 A와 소문자 A 즉 엄마와 이 처음에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지 원기 때 거와 똑같은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n 플러스 1짜리 두 개를 만들어내게. 그리고 여기는 얘가 없으니까 나머지 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염색 분체들이 분리가 됐겠지만 그죠? 뭐가 없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염색체가 없는 것 뿐이야. n-1, n-1 그죠? 여기도 나머지 건 정상적으로 염색 분체들이 분리돼서 다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 이게 감수 1분열 비분리.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가계도 분석 문제랑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감수 2분열 비분리는 1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난 거지. 1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1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난 상태로 이렇게 염색체를 갖고 있는 모습이 됐어. 근데 어디에서? 2분열에 랜덤 플레이로, 그죠? 랜덤 플레이로 한쪽으로 이 염색체가 이쪽으로 같이 가서 그냥 풀려버려. 여기는 없어. 그치? 여기는 이 염색 분체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반 개방에서 각각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같이 가서 한 번에서 여기서 풀려버려서 여기가 n 플러스 1로 한 개가 더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n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리고 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반씩 가서 n개를 갖고 있는 거지. 소문자의 n개 여기는 n 플러스 1개 대문자의 같이 가.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형태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비분리와 1분열 비분리와 결과값을 보시고서 너는 2분열 비분리겠구나 너는 1분열 비분리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눈에 확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자, 그게 이수성이야. 그러면 이수성을 나타내는 형태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죠. 상염색체 이수성, 성염색체 이수성 뭐 있었어?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 21번이 3개인 거 방언증후군 그죠? 증상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18번이 3개인 거 뭐 있었어? 에드워드 증후군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거 44개의 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 얘가
예, 맞아요. 글자가 긴 거, 클라인펠터. 얘도 염색체 수도 하나 더 있어서 47개를 갖고 있어요. 얘는 클라인펠터 중국. 그죠? 그 다음 44인데 X0인 거. 뭐예요, 얘는? 터너 중국. 이렇게. 이제 넌 클라인펠터, 넌 터너. 너가 상, 너가 성. 이렇게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성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들을 한번 먼저 잡아드려 봤고, 배수성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 유긴, 파렌 이런 배수체를 이용해서 이제 구림성이 그죠? 씨를 약화시킨 형태를 우리가 동물이 이용하더라. 그다음 결실 중복 여기 전자들이 있겠지, 그지? 결실 중복 여기 전자 중에 중복은 특정 염색체가 따따블로 늘어난 거. 얘가 더블이든 트리플이든 A 이렇게 늘어나져 있는 상태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늘어나져 있는 경우들. 가계도 분석 문제 할 때 오히려 이거 이용해서 중복의 경우를 이용해서 많이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중복이 있고요. 얘는 증상의 이름은 별도는 없어요. 그다음 결실은 특정 형태들 중에 5번 염색체 위에 이 정보들이 이제 CDE, 그다음에 AB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아이를 보니까 여기 쪽에 대한 정보들이 다 없더라. 5번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 CDE만 있고 AB는 다 사라졌더라. 안타깝게도. 근데 증상을 보니까 거의 성대가 약하게 발달이 잘 안 돼서 고양이 울음과 같은 비슷한 소리를 내더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 이런 형태들이더라. 그게 결실, 그 다음에 중복, 그 다음에 여기는 특정 정보들이 하나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거꾸로 붙는 경우들. 그치? 그래서 A, B, C, D 이 순서였는데 C, D, E 이 순서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다가 펼쳐지게 되면 쫙 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 A, B, C, D, E 순서였는데 E, D, C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붙었잖아. 이게 여기야. 하나의 염색사 하나에서 거꾸로 뒤집어진 거. 전자는 상동이 아닌 정보 사이에서 얘가 I, J, K야. 그치? 얘는 A, B, C, D, I야. A, B, C, D야. 근데 공간상 겹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I, J, K는 I, J, K끼리 복제된 다음에 떨어져 가야 돼. 파랑 파랑끼리, 검정은 검정끼리. 근데 요게 이렇게 재조합이 되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버려서. 그치? 그래서 I, B, C, D 이렇게 돼버리거나. 그치? 그 다음에 A, J, K 이렇게 돼버리거나. 그죠? J, K.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크로스돼서 붙은 거죠. 이게 전자. 상동이 아닌 것 사이에서 전부가 뿅 붙은 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필라델피아 염색체. 만성 골수성 nickel병. 그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정체적으로 염색체 이상을 설명해 드리고요. 이 염색체 이상은 획형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획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구조 이상도 수 이상도 획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획형 분석으로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획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어요. 유전자의 특정 염기 배열 서열이 이상이 있어서 염기 서열 한두 개가 틀어져서 이상 비정상적인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거든. 그지? 염기 서열 이상. 어떤 거 있었어? 유전자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고일통합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 뭐 있어? 낭성, 섬유증. 그죠? 점액의 점도가 조절이 되지 못해서 되게 쫀득쫀득한 형태의 점도가 조절되는 거야. 낭성, 섬유증. 그 다음 또 뭐 있어? 외워야 돼? 헌팅턴 무도병, 알비노증, 그 다음 페니케토뇨증. 이런 것들이 각각 있다는 거고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낭성, 섬유증, 그죠? 헌팅턴 무도병, 그죠?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알비노증, 그죠? 페니케토뇨증. 기억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236쪽과 237쪽을 한번 풀어가지고 오셔라. 제발 풀어가지고 오셔라 라고 했고요. 몇 개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주고 그 다음 페이지 생태계에서 생태계 조금 해줬었잖아요. 생태계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설명할 건 군집 내 상호작용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과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차이랑 군집의 천위까지를 갈 수 있으면 좀 가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언제 했냐고요? 생태계 우리 J자 생태계 아예 안 했어요? 했을걸? 이거 했잖아. S자, J자, 환경정 설명했잖아. 했죠? 아, 맞나? 너 지난주에 안 한 거 나 놀러가서. 아, 맞아요. 그랬나봐. 자, 했었어. 그리고 영상 줬었어 너한테. 안 받겠네. 보면 되죠? 자, 236쪽.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다 불러볼게.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네, 2번이야. 네, 근데 위에 다 맞은 친구도 있고 약간 틀린 친구도 있으니까 4번을 한번 풀어줘 볼게. 4번하고 네, 1번? 1번하고 4번? 자, 1번하고 4번. 1번 한번 봐봐. 1번. 네, 주어진 정보가 어떤 정보를 줬냐면 자, 어떤 남자의 세포 가와 여자의 세포 나가 있다. 상과 성을 한 쌍씩 나타냈다. 남자든 여자든 상념색체와 성념색체를 지금 현재 한 쌍씩 나타냈대. 그지? 그리고 가는 남자 세포고 나는 여자 세포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는 남자 세포니까 남자 세포라고 알려줬으니까 크기가 똑같은 게 대부분 상념색체일 거고, 그죠? 크기가 다른 게 성념색체겠지. 그지? 크기가 다른 게 성념색체일 거야. 그래서 너는 아마 Y 염색체, 그지? 넌 Y 염색체, 그 다음에 너는 뭐 X 염색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러면 A는 X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겠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A나 A는 X 위에만 있겠네 라고 일단 판단하시고요. 근데 이제 변이가 일어났네. 뭐가? 지금 문제에서 단 염색체 구조 이상은 한 회만 일어났으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염색체는 정상이며 이외의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근데 나가 여자일 거야. 왜냐면 가가 남자이잖아.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가 여자일 건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그죠? 근데 얘가 좀 크기가 크네요. 그죠? 얘가 크기가 큰데 여기에 소문자 A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랑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형태의 동원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얘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책의 그림하고 순서가 다르니까 얘를 좀 바꿔줄게.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랑 여기다 이렇게. 동원체 위치야. 내가 짝짝 끄는 게 동원체 위치야. 동원체 위치. 그리고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 동원체 위치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선 동원체 위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기 A 이렇게 있어요. 그죠? 구조 이상은 한 군데에서 일어났대. 구조 이상이 한 군데에서 일어났대. 1회 일어났대. 가에서 일어났을지 나에서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의 가와 여자고 가와 나는 정상핵형을 가진 세포와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난 세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정상핵형과 하나는 염색체 구조 이상의 세포, 둘 중에 하나가. 그죠? 그 말이야. 국어에서 A는 대림전자 관계인데 자, 이 구조 이상은 한 번에 일어났다. 그럼 구조 이상이라 하면 뭐 있어? 결실, 아까 중복, 여기 전자 이렇게 4개 있었잖아. 이 4개 중에 하나야. 구조 이상. 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라 구조 이상이니까. 그치? 그러면 X 염색체 위에 원래 X 위에 대문자이든 X 위에 소문자이든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 있으니까 요렇게를 갖고 있는 여자든 이렇게를 갖고 있는 여자든 아니면 이렇게를 갖고 있는 여자든 아무튼 X 염색체가 2개 있으니까 A에 대한 정보가 2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동원체의 2개의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똑같기 때문에 얘가 X 염색체야. X 염색체. 동원체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염색체 위치가, 동원체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가 이렇게 동원체 위치가 요 정도로 비슷하게. 그죠? 오케이? 근데 동원체 위치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크기가 작은 Y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크기가 좀 긴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남자는 얘가 있었거든? 근데 여자는 여기 있던 얘가 얘 하나밖에 없네? 그 말은 즉슨 여기 위에, 왜냐면 이 2개가 동원체 위치가 똑같아서 너도 X 염색체, 너도 X 염색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었던 소문자 A가 어디로 간 거야? 여기로 가버린 거야. 상으로. 왜? 여기 둘에 그러면 하나 문제 조건에서 상염색체 한 쌍과 성염색체 한 쌍을 그림을 알려줬다. 그림상 여기는 상염색체와 성과 성염색체를 한 쌍씩 알려준 그림이다 라고 그 지문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넌 상인데 넌 성이야. X, Y도 성염색체니까. 그리고 X염색체 2개 가지고 있는 여자 사람인 게 맞겠는데 여자라고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기 있어야 될 정보가 여기로 가버린 거죠. 그건 뭐예요? 여고요. 네. 전자죠, 전자. 왜? 비상동 사이에서 정보가 크로스오버 된 거잖아. 비상동 사이에서 정보가 크로스오버 된 거. 그죠? 크로스오버 돼서, 그죠? 여기 있던 게 갔어요. 전자에 전자. 오케이, 물론 여기 있던 정보가 여기 있던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긴 갔겠죠. 전자가 일어났고요. 근데 문제상 여러분은 헷갈리게끔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똑같아 보이니까 이 2개가 상동이냐라고 물어봤어. 상동일까? 상동이다 상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의 판단은 뭐야? 동원체의 위치야. 동원체 위치가 똑같아야 상동이야. 동원체 위치가 다르죠. 상동 아닙니다. 전체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상동 아닙니다. 트릭입니다. 그죠? 낚시질 하는 거예요.
낚이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첫 번째 기니디 판단해보자. 자, 기억과 뒤에는 상동관계라고 볼 수 없다. 상동이 아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나에는 전자가 일어났다. 맞다. 가로부터, 디귿, 가로부터, 가와 나로부터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수정이 일어나면 유전자형이 A, 소문자 A인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면 가능할까? 가능할까? 어떻게 세 개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만 얘가, 자, 나가 생세포를 만들어. 생세포의 감수 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거와 이거 하나 같거나 이거와 이거 하나를 같거나 이거나 이걸 같거나 이거나 이걸 같거나, 그쵸? 상염색체 외 전자가 일어난 대문자,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이 상염색체와, 그죠? 상가, 맞죠? 이 상가 뭐를? X 위에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얘를 가진 정자가, 얘를 가진 난자가 여자 쪽이니까 얘가 뭐와 정자와 함께 수정될 수 있잖아. 정자는 아빠 쪽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X염색체 위에 대문자 A를 가지고 있고 상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얘는 상. 그죠? 그러면 얘와 얘가 수정이 되면 요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 태어날 수 있네요. 그쵸? 됐죠? 그래서 기억과 뭐가? 기억만 틀리고 니디가 맞습니다. 됐죠? 네.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자, 그렇다면 4번도 다는 다 보여준 정보야. 이 정보에서 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황인 거고, 1번과 다르게 4번은 다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 너머, 써져 있는 그 그림 너머의 것을 예측해서 풀어야 돼. 그림 너머의 것을 예측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또 4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남자에서부터 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이 돼. 가에는 상가 성염색체를 한 쌍씩만 나타냈고 이후 염색체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대. 그지? 그러면 가 그림에서 요 위에 첫 번째 놓여 있는 게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뭐예요? X 염색체. 크기가 작은 Y 염색체. 그죠? Y와 X가 있는 거죠. 남자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 A와, 그죠? 소문자 A와, 그죠? 얘와 똑같은 크기 대문자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소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놓여있죠? 오케이? 그러다가 1감수 분열 찬이, 2감수 분열 찬이, 이렇게, 그죠? 1과 2 감수 분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고 다가 분리가 돼서 라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문자 A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뭘 갖고 있어? 크기가 큰 걸 갖고 있어. 이 큰 거가 X야 Y야. 이 큰 거가 X야 Y야. X야. 그지?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상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 그죠? 이쪽에는 X 염색체가 같고, 그죠? 이쪽에 뭐가 갔어?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간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이렇게 돼서 A가 이쪽으로 같이 풀린 거고 여기는 있겠어? A를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들이 여기는 없어. 그죠? 근데 뭐는 X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X에 해당하는 염색 분체가 있겠지? 그러겠지? 오케이? 뭐만 없는 거야? 얘만 없는 거야. 상염색체만. 그치? 그럼 너는 N, A 플러스 1이죠. 그죠? 근데 너는 N에 얘가 없죠. 여기 상염색체 하나가 없죠.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여기로 가서 풀린 거라고. 이 두 개의 염색 분체가 한 곳으로 가서 같이 풀린 거라고. 얘는 염색 분체가 안 간 거라고. 없으니까 N-1. 그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졌지만 여기에 있던 Y와, 그죠? Y와 여기 있던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가 각각 가서 정상적인 감수 2분열이 완료됐겠잖아. N-N으로. 그죠? 그럼 Y 거. 그죠? 그리고 너와 너의 염색 분체 대문자 A 거, 대문자 A 거가 다 있겠지. 이게 보여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 기억 나의 염색 체수분에 나의 염색 분체수가 2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나가 누군데? 나가 여기죠? 나의 염색 체수분에 몇 개 있어? 나의 염색 체수? 규빈아, 나가 가지고 있는 염색 체수 몇 개 있을까? 남자야? 40 이게요. 그럼 무슨 수지 도대체? 아, 맨 마지막 N인가요? 감수 1분열, 2분열까지 끝난 건데? 2개. 이게 맞아. 22개죠? 22개? N개로 다 있는데 여기 상염색체 대문자 A 가지고 있는 것만 너 안 갖고 있는 거니까 22개. 나는 22개. 그죠? 그러면 그 위에 나의 염색 분체수 물어봤죠.
눈에 보이는 그 그림들만 판단하면 안 돼. 나의 염색 분체수는 나는 어디야? 여기죠. 그럼 나는 뭐야? 정상적인 N 아닌가? 1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났지만 2분열이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치? 1분열은 정상으로 일어났고 2분열 여기서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형태니까 여기서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비분리가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상이야. 2분열 비분리. 됐죠?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가야 돼? 염색 분체수. 여기가 N은 23개지? 염색 분체수는 곱하기 이제 46이지? 그치? 맞겠니? 22분의 46이 2겠니? 아니겠죠? 그래서 너 땡. 그래서 기억은 틀려요. 아우.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니은. 자, 다의 상염색체의 DNA량은 다가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의 DNA 상대량은 가의 상염색체의 DNA량의 절반이다 라고 물어봤어. 그죠? 그럼 가가 여 위, 다가 여 아래. 감수 1분열은 어떻게 일어나? 정상적으로 일어났어.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임의의 값으로 잡았을 때 복제하기 전 이렇게 늘어났어. 그죠? 제1검수 분열 쿵 떨어지고 또 쿵 떨어지잖아. 1분열, 2분열. 그죠? 가가 여기 지점이고, 그죠? 다가 여기 지점이잖아. 1분열 때 상동염색체가 한쪽으로 몰아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상동은 다 정상적으로 갔잖아. 1분열은 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반틈이 됐지. 상염색체는. 가에 비해 다가 반틈이잖아. 그지? 어디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2분열만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가와 다를 비교하는 건 2분의 1이자. 얘가 2배, 얘가 2분의 1. 그쵸?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2분의 1. 라의 정자와 유전자형의 소문자인 정상 난자가 수정된 지원기 수정란. 라의 정자와 유전자형이 소문자인 정상 난자가 수정됐다. 유전자형이 뭐인? 소문자인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됐다면 난자에는 뭘 갖고 있어? X를. 그죠? 나도 X를 갖고 있죠 지금. X와 X 여자. 그 다음에 소문자 A를 난자에선 정상적으로 줄 거고 여기는 안 주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지원기 수정란에 대림전자 소문자 A가 2개 있다. 맞아요? 이 2개가 수정돼서 지원기가 되면 그죠? 아빠 쪽에서 상염색체를 안 줘. 엄마 쪽에서는 상염색체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걸 줘. 그죠? 엄마 쪽에서 X를 줘. 오빠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자이면서 그지? 상염색체의 소문자 A만 갖고 있는 이게 지원기 때 수정란이죠. 수정란의 지원기 때 아직 복제되기 전 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소문자 A가 2가 아니라 소문자 A 값이 1이야. 얘하고 얘가 수정됐으니까. 얘하고 수정된 게 아니니까. 그죠? 얘도 대문자 A만 2개 줬을 거니까. 그죠? 답은 몇 번이다? 디귿 때? 니만 맞다. 오케이? 오른쪽 가볼게. 아마 저쪽 앞쪽 반 친구들도 오른쪽에서 6번을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 6번을. 그러면은 6번을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6번을 먼저 풀어줘 버릴게. 참아요. 네, 물 좀 떠와요. 칠판 친구들 물 좀 떠와요. 물 많다 떠와요. 그거 괜찮아요? 더우면 뒤에 있는 거 살림은 하지 말고. 살림은 하지 말고. 네, 물 좀 떠오세요. 물 좀 떠오세요. 사람이 적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여행 간 친구들 많다. 이렇게 추운데 여행 가서 거긴 따뜻할까? 여행 간 친구들이 많다. 조심 오빠 조심. 보고. 불난다. 조심해라. 불나면 안 된다. 하지 삐뽀 큰일 난다. 이 가방 짜는 거. 더위만 먹다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지난주에 거의 더운 데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더위 계속 더위 먹다가 갑자기 추운데 오니까. 갱신 못하겠어? 네. 근데 너가 거기 놀러 갔다 오기 전에도 항상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인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니? 잠자는 거 알고요. 쉬.
일로. 지금 그 회로가 리셋이 됐어. 물 많다 떠서 잘했어요. 들고 나. 자, 볼게요. 우리 3월달에 얘기를 했죠? 3월 1일하고 2일은 학원 안 쉬어요. 정상 수업합니다. 네, 3월 3일은 쉴 거고요. 대체휴일 월요일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쉬시고 개학을 하시고요. 3월 15, 16일은 쉴 겁니다. 학원 충전데이요. 15, 16일 토일. 이제 토일.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긴장감 있다가 잠깐 쉬어주고 또 우리는 좀 중간고사 대비로 좀 맞춰서 가야 하니까. 자, 일단 5번 답은 1번이고요. 5번 답은 1번. 6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게요. 6번. 자, 어차피 7번은 지식일 거니까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니까 7번 답은 일단 3번입니다. 6번까지 풀고 뒤에 생태계 단원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갈게요. 6번 보니까 어느 집안에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와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를 같이 줬어. 근데 하나의 집안에 똑같은 집안인데 유전병 기억과 정록생명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표시를 한 것 뿐인데 1, 2, 3, 4, 5, 6, 7 있고 가족 구성원 6명은 핵형이 정상이고 염색체 수, 염색체 외형이 다 정상이라는 얘기야. 근데 한 명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가 수정이 돼가지고 태어난 세포당 염색체 수가 45개인 거래. 근데 그게 뭐 3번일지 4번일지 뭐 5번일지 6번일지 7번일지 모르겠지만 1번과 2번 사이에서 기억에 대한 정보는 기억이 파란색이 유전병이니까 내가 기억을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기억이 병 갖고 있는 사람, 얘는 정상. 그 다음에 여기 병을 갖고 있는 기억 남자, 병을 안 갖고 있는 정상 남자. 7번 이렇게 태어났어. 5, 6, 7번 1번, 2번, 3번, 4번 돼요? 거기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생명 정보를 여기다 오버랩해서 좀 써볼게. 생명 정보는 파란색이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명이야. 오케이? 이 집안이 다 똑같아. 너 생명이야.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고 너도 생명이래. 나머지는 다 생명은 아니고.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어? 생명은 X 염색체 위 열성 유전이구나. X 위 열성 유전이구나. 오케이? X 위 열성 유전이구나. 그리고 자, 거기서 첫 번째 땡 유전병 기억과하고 정록생명이 모두 성염색체 위에서 유전이 된대. 그 말은 유전병 기억도 어디 있다? 성염색. 그치, 성염색체. 모두 성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자, 기억이 발현된 사람이 남자들에게만 발현된 것도 아니야. 그치? 여자에게도 발현됐기 때문에 Y 염색체 유전은 아닐 거고, 그렇다면 넌 X 염색체 위. 그러니까 뭐 되어 있다? 기억과 유전병 기억하고 X 뭐 유전이 생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같이 놓여 있다. 그 말이야. 연관되어 있다. 연관. 오케이? 한 염색체를 같이 있어서 운명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알았어. X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게 우성으로 유전되는 건지 열성으로 유전되는 건지도 찾아야 되고 누가 5번부터 1번부터 7번까지들 중에 6명은 핵형이 정상인데 1명은 핵형이 비정상이고 염색치가 적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인 건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그치? 봐봐. 이쪽 1, 2, 3번이, 그치? 자녀를 많이 태어나진 않았는데, 여기서 비분리해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게 줬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 애매하겠죠? 오케이? 문제를 풀 때 애매할 거야. 왜냐면, 3번과 4번 중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 많은 자손들 중에, 원래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형태들의 표현이 태어났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니까. 그래서, 이 1, 2, 3번은 정상인 케이스로 두고서 여기서 우열을 찾는 거야. 오케이? 우열을 찾는 거야. 1, 2, 3은 정상인 형태로 유전병 기억을 보고서 그러면 봐봐. 유전병 기억이 지금 기억이 엄마가 발현이 되어 있고 거기서 태어난 딸이 발현이 됐어. 그치?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와 정상 표현, 그 유전병 기억에 대해서 생명 아니고 유전병 기억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 어떻게 판단하냐? 자, 얘를, 그치? 얘가 지금 파란색이니까 너네 헷갈릴까봐 기억에 대한 정보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 유전병 기억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기억이 발현이 안 됐잖아. 그럼 우린 정상이라고 할게. 기억이 발현되면 기억 유전병. 길게 쓰지 말고 그냥 유전병이라 할게.
그지? 아빠는 기억이 발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지? 그지? 그리고 X 염색체 위에 있다는 건 감지를 했지? 왜? 같은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 정 Y야. 아빠는. 맞지?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 X 염색체 위에 어차피 생명이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지? 이 정상은 빨간색으로 쓰는 건 기억에 대한 병이고 파란색으로 쓰는 건 생명 유전자에 대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억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인 건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 딸에게 줬어. 오케이? 그걸 딸에게 아빠는 무조건 이걸 하나 줬다고. 그럼 빨간색만 먼저 생각해봐. 빨간색만. 아빠가 딸한테 정상 기억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을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를 줬는데 엄마가 뭐 하나를 X염색체 하나 준 거지 엄마 쪽에서. 그치? 엄마 쪽에서 X염색체 뭐 하나를 줬는데 근데 기억에 발현된 거지. 그치? 뭐 하나를 줬기 때문에 발현이 됐겠지. 뭐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유전병 유전자를 줬겠지 엄마가. 그치? 그래서 엄마가 기억에 대해서 유전병 유전자를 줬을 거라고. 그걸 유전병 유전자를 줬는데 유전병 유전자를 엄마 거를 하나만 받아도 바로 유전병이 표현된 거지. 그치? 엄마 쪽은 기억에 대한 유전병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발현됐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표현형에 대한 것보다는 뭐야? 우성이야. 두 개를 잡종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발현됐으니까. 돼요? 두 개를 잡종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기억이 발현됐기 때문에. 그죠? 우성 유전이야. 우성 유전. 기억을 발현시키는 유전병 유전자가 정상 표현형보다는 세. 우성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기억이 발현된 것 뿐이지 이 3번은 뭐는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것이 생명이 표현된 거고 안 쓴 건 생명이 표현이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건 뭐라고? 생명과 정상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 3번이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생명 유전자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정상 표현형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지. 이 유전자는 누가 줬다? 엄마가 줬다. 그치? 엄마가 X 유전병 유전자, 기억에 대한 유전병 유전자와 생명에 대해서는 정상 표현형 유전자를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건 엄마가 뭐인지 몰라. 아니 몰라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근데 이 3번의 유전자를 확정을 했어. 1, 2번으로부터 3번의 유전자를 확정했고 4번은 남자이기 때문에 확정하기 쉬워. 왜? 우열관계 우리가 찾았잖아. 그치? 4번은 X염색체가 한 개 있을 거라고. 남자니까 X염색체 Y 하나, X염색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4번이 기억이 안 발현됐어. 그치? 그 다음 생명도 아니야. 그지? 왜? 색색색 써진 거면 생명인 거니까. 그러면 4번이 가진 X염색체 우리가 확정할 수 있지. 어떻게? X염색체 위에 기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 정상이 있어. 그죠?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 생명이 아닌 정상이 있어. 그죠? 파란색은 생명에 대한 정보, 빨간색은 유전병 기억에 대한 정보. 맞죠? 판단했어요, 판단. 자, 이렇게 판단했어요. 자, 그랬었을 때 5번과 6번과 7번 중에서 그지? 자 남자는 쉽잖아. 뭐가 쉬워? 얘와 얘는 자 기억만 발현된 자식하고 그지? 그 다음에 6번은 기억이 안 발현되고 생명만 발현된 자식하고 그죠? 이 남성은 누가 결정해줘? 엄마의 X염색체가 어떤 X염색체를 주느냐에서 결정되잖아. 이제 비분리든 뭐든 상관없을 때 5번과 6번은 정상 케이스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5번과 6번은 정상의 감수 분열 단계에서 설명이 가능하죠. 왜? 아빠가 Y를 주고 아빠의 Y를 그대로 받고 아빠가 준 Y를 받고 이 5번은 엄마로부터 뭘 받아? X염색체 위에 그지? 기억이 아닌 뭘 받아? 정상 유전자를 받아. 그지? 아니 정상이 아니다. 여기 유전병 유전자 얘를 받아. 빨간색은 기억에 대해서 유전병, 파란색은 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은 생명이 발현이 아니고 정상이야. 생명이 발현됐다면 내가 여기다 생명을 썼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얘를 한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6번은 어때? 아빠부터 Y를 받아. 엄마로부터 뭘 받아서 생명을 표현된 거야. 우성 유전인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 표현형에 대한 이 정보를 갖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얘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표현될 수 있지. X 정상이고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 기억은 안 발현되고 그치? 그래서 5번과 6번은 충분히 태어날 수 있어. 근데 7번은 딸. 자 이렇게 생명만 가지고 있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아서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태어날 수 있나? 아빠가 정상을 하나를 무조건 주잖아. 이 상황에서 아빠가 정상을 유전자, 생명에 대한 정상을 무조건 주잖아. 그러면 생명은 열성이니까 생명 둘 다를 갖고 있어야 생명이 표현되는데 딸인데 생명이 표현됐다며 얘가 비불리네. 그치? 얘가 비불리네. 누구? 아빠한테 안 받고 아빠의 X형 색채를 아무것도 안 줘. 아빠가 안 줘. 그치? 아빠가 안 주고 엄마가 뭘 줬어? 뭘 줘야? 얘를 줘야. 그치? 엄마가 X색, 생명에 대한 색,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 표현형을 줘야 기억은 안 발현되고 생명만 발현돼. 그죠? 그럼 이거 뭐야? 터너죠? 그죠? 엄마가 이거 준 거죠? 아빠는 이거 안 준 거죠? 아빠가 감수 몇 분열 비분리 이거 한 건 그거는 불확실해. 1분열에 의해서도 n-1이 나올 수 있고 2분열에 의해서도 n-1이 나올 수 있으니까 1분열일지 2분열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아빠는 안 줬어. 아빠가 안 줘야지 얘가 설명이 가능해. 맞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억, 유전병 기억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맞나? 네요. 기억은 우성이야. 그쵸? 우성이에요. 우성. 자, 그 다음에 5의 X. 5번이 가지는 X형 색채는 2에서 유래했다. 5번이 가지는 X형 색채는 2에서부터 유래했다. 맞나요? 네. 정류 따져가니까 정류, 이 정류 이렇게. 그지? 3번한테 받고 3번이 2번으로부터 받았고. 맞죠? 5번이 가진 X형 색채는 3번에서부터 2번으로 받았다. 맞네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디귿. 7은 4에서부터 4로 생성된 A로 인해 터너다. 이거 한글 판단인 거죠? 국어 판단이야? 4로부터 생성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4는 안 줬어. 4는 안 줬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아빠가 줬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 라고 틀렸어 라고 하면 될까? 안 돼요. 4로부터 생성된 A가 뭔데? A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안 줬다 그 말이야. 염색체 수가 원래는 한 개를 줘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 X든 Y든 하나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그죠? 4로부터 생성된 A에 의해서 A는 염색체 수가 비분리가 일어나.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세포 안 줬다 이 말이야. 그죠? A에 의해서 터너가 생겼다.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답은 4번. 7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이고.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8시 땅 했을 때 지금 53분이거든요. 7분만 쉬었다가 8시 땅 해가지고 생태계 파트 조금 더 합시다. 7분만 쉽시다. 7분만. 생태계 파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1쪽에 개체군의 생존곡선, 개체군의 생존곡선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고요. 이제는 큰 틀에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이게 뭐야. 그죠? 이렇게 두 개를 나눠볼까 하는데 개체군 간은 개체군 사이들끼리의 상호작용이겠죠. 그리고 개체군 내는 특정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한 종으로 구성돼. 그러니까 한 끗 차이지만 한글말은 한 끗 차이로 또는 한 음절하고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로 의미가 전체적으로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막 섞어놓고 구분하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섞어놓고 일단은 한 종으로 구성된 상태에서의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나의 종 자체에서 야생의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기본이냐면 내가 연약해, 비리비리해, 그리고 나랑 같은 한 종으로 되어 있어. 내 친구야, 비리비리해.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사회가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살자 해서 도와주고, 그죠? 보듬어주고 막 이렇게 이제 겉들어주고 막 이런 형태들이 대부분이잖아. 사회화된 인간의 생활에서는. 근데 야생의 환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야생의 환경에서는 내가 월등히 뭔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 비리비리하면. 그래서 내가 비리비리 한다라고 했을 때 도와준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루어진 형태에서는 텃세나 또는 다른 말로 세력권제라고 해요. 텃세 또는 세력권제. 텃세나 세력권제. 오케이? 그래서 약해 보이는 얘네들이 또는 이제 이 내 주 서식지라고 하는 일정 지역에 다른 곳에서부터 이입해어 들어오려고 하는 놈들이 내 세력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경계시키고 있는 애들이 야 너 꺼져. 내 먹이가 없어지니까 꺼져. 막 싸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같은 한 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서식권 안에 없었던 애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약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약해 보이는 애들을 거둬 살펴준다거나 하지 않고 너 안 먹냐? 내가 먹을게. 뭐 이런 식이 된다고요. 오케이? 텃세예요, 텃세. 그 다음 두 번째.
자, 같은 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집단에서 그들의 나름의 이제 뭔가 순서대로 먹이를 먹는다거나 순서대로 생식에 참여한다거나 해줘야 그 나름의 어떤 세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름의 세계를 유지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뭘 하냐. 자, 순위제가 있어요. 근데 순위제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리더제입니다. 리더제와 순위제는 약간의 한 끗 차이인데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 순위제는 그 하나의 닭장이라는 이 공간 안에 전체적으로 1부터 10마리의 닭이 있다면 이 10마리의 닭이 다 모두 다 토너먼트식의 게임을 해가지고 뭐 힘의 순서를 잡아가지고 1순위, 2순위부터 저기 10순위까지 다 힘의 순서를 다 잡아놨어. 힘의 순서가 다 잡힌 상태에서 힘의 순서들이 싹 다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야? 힘의 순서들이 싹 다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뭐 주인애가 먹잇감을 줘. 그러면 1순위부터 먼저 막 먹어. 충분히 나가 다 먹고 배부르고 남는 것들만 2순위, 3순위 이제 순서대로 먹는 거야. 그렇게 힘의 순서를 잡아놔야지만 힘의 순서를 입으로 잡아놨다라고 하는 건 힘이 세고 뭔가 이런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그 다음으로 내 종을 그 월등한 유전자를 그 다음 제대로 전달시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힘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닭이랄지 그런 형태들 이 순위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제는 뭐냐면 리더제는 자 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힘의 순서가 없어. 오케이? 리더는 근다고 해서 힘의 순서가 있냐? 그냥 힘의 순서에 의해서 리더를 추정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자. 경험이 많은 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새, 어서부터 어디까지를 무리를 이끌고 이동을 시켜봤던 철새의 무리의 이 우두머리는 그렇게 이주를 시켜봤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리더를 할 수 있고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리더가 이렇게 따르면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힘의 순서는 없어요. 얘네들끼리의 힘의 순서는 없어. 얘밖에 없어. 얘는 그냥 경험이 많았던 형태에 의해서 리더를 한 거야. 그게 리더제야. 오케이?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제로 끝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 거야. 그리고 또 뭐 있어? 가족생활제도, 그 다음에 사회생활제도. 가족생활제도들 같은 경우는 뭐 제비처럼, 그죠? 뭐 양육을 하는 동안 아빠는 뭐 이렇게 다른 포식자로부터 이렇게 자식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먹이를 막 먹여 살펴주고 있는 동안에 뭐 이렇게 미어캣처럼 막 보호하고 있는 거죠. 포식자들이 상위 포식자들이 자기네 새끼들을 안 먹도록 보호를 하고 있고 엄마랑 뭐 이렇게 엄마 제비나 아빠 제비는 열심히 먹을 물어와서 막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가족생활 일정 가족이 큰 하나의 무리를 이끄는 게 가족생활 제도라면 사회생활 제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1번, 0번, 그죠? 1개미, 0개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특정한 무리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렬히 전사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계속 생식을 담당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 그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게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생활 제도들이 그게 사회생활 분업제. 그죠? 자, 뒤에 제제제로 끝나는 것들 대부분 똑같은 한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자 하나의 생태계에 대해서 개체군 하나만 있진 않잖아. 사사 개체군이 있다면 사슴 개체군도 있을 거고, 그죠? 사슴 개체군하고 또는 뭐 시라소니 개체군 또는 뭐 이렇게 뭐 삭 개체군 뭐 여러 개체군들이 있겠잖아. 네, 또는 개미 할기 개체군이 각각 여러 개의 개체군이 일정 지역 필드 안에 사자 개체군, 그죠? 그죠? 사자 개체군이나 또는 뭐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뭐 토끼 개체군이나, 그죠? 아까 토끼, 새끼 토끼, 서던의 팔촌 토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체군들이 있겠지. 뭐 개미 혀끼 개체군, 혀끼가 이거지? 개체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체군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게 군집입니다.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건 어디에 나와있냐? 쭉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여러 군집의 특성이 나와있고 그 여러 군집의 특성들 중에서 어디에 나와있는 부분이냐? 261쪽은 여러 군집의 특성, 그 다음 263쪽이 군집 내 상호작용이에요. 군집 내 상호작용. 자, 군집 내 상호작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 여기 제로 끝나는 군집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좀 다르게
분집 내 상호작용은 개체 군간 상호작용인데 개체 군간 상호작용인데 일단 무엇들이 있을 수 있냐? 먼저 첫 번째로 경쟁. 우선순위 경쟁, 0순위가 경쟁. 두 번째 순위, 그 다음에 1순위가 뭐 분석. 일단 그 외 나머지 특징들을 보이는 게 포식과 피식. 그 다음에 공생, 기생. 여기 얘네들은 제재 제로 끝나진 않죠? 공생, 기생, 또 뭐 있지? 이게 끝인 것 같다. 자, 그리고 공생에 관해서 상리공생하고 편리공생. 이렇게로 나눠질 수 있어. 개념을 잘 잡아줘야 돼. 일단 이그젠플도 기억하시고. 자, 일단 경쟁과 분선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제가 설명할 때 분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분집 내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야. 그지? 서로 다른 개체군 간 상호작용인데 이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 따라 상위 영역 단계나 하위 영역 단계일 수도 있고 또는 비등비등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경쟁과 분선은 주로 언제냐면 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종 사이에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개체군 사이에서 이런 멘트를 씁니다. 그럼 뭔 말이냐? 생태적 지위라는 게 뭔 말이냐? 생태적 지위는 이거야. 두 개로 합쳐져. 어떤 거? 먹이 지위 그리고 공간 지위. 자, 지위라는 표현을 쓰니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선생님? 쉽게 생각하면 돼.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 두 종이 두 개의 개체군이 서로 충돌하면서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개체군 사이에 어떤 걸 먹이로 먹는지, 어디 공간에 사는지, 이게 서로 겹치는 거야. 비슷해. 비슷하니까, 그지? 먹이지위와 공간주의를 다 더한 게 생태적 지위인데, 그게 너무 비슷하는 경우에 뭐 하겠어? 파이팅 넘치게 싸우겠지. 그지? 파이팅 넘치게 싸울 거야. 그 파이팅 넘치게 싸우는 걸 그냥 경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종강 경쟁이가 생략된 상태에서 발음 유의해야 돼. 종강 경쟁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종강 경쟁이야. 종강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이렇게 먼저 경쟁을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경쟁을 우선순위로 하게 돼요. 그럼 경쟁을 우선순위로 했을 경우를 한번 봐보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거기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라고 하는 두 개의 개체군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서로 같은 종일 것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종이고 서로 다른 개체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왼쪽과 가운데의 그래프는 애기 집신벌레든 그냥 집신벌레든 단독 배양했어. 일정 필드에 애기 집신벌레든 그냥 집신벌레든 이렇게 단독 배양했더니 자신의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S라인만큼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 누구도 애기 집신벌레도 그냥 집신벌레도. 그죠? 서로 다른 종인 거야. 오케이? 근데 단독 배양했을 땐 이런데 얘를 비슷한 공간에 혼합 배양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혼합 배양했더니 누가 애기 집신벌레의 개체수가 원래 이 K 값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감소를 했네요. 감소했죠 많이? 그죠? 그리고 집신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이게 Y축이 개체수잖아? 그죠? 증가할 줄 알았는데 쿵 떨어졌어. 없어졌어 개체수가. 여기는 시간이야. 예정 시간이 지났더니 개체수가 사라져버렸어. 뭐는? 그냥 집신벌레는. 오히려 누가 살아남았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어. 서로 다른 종의 이름인 거야. 그지? 어느 정도까지 경쟁하는 거야? 얘네들이 생태적 지위가 겹쳐. 무엇을 먹이로 하는지, 어떤 걸 먹고 사는지, 어떤 공간에 사는지, 그게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아이들이거든. 겹치니까 엄청나게 전쟁을 한 거야. 근데 전쟁에서 누가 진 거야? 얘가 진 거야. 오케이? 누가? 집신벌레가. 근데 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고. 전쟁을 하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죠? 개체수가 감소가 되거나, 그죠? 이렇게 자신의 군사가 일부 죽을 수도 있겠지. 개체수가 처음보다는 좀 줄었죠.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해요. 이타가 아니야. 한 종이 죽을 때까지. 네? 백기를 들어서 야 나 전쟁 그만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개체수가 사라질 정도만큼까지 경쟁을 엄청 피 터지게 하더라고. 이게 경쟁 베타의 원리야. 거기 책에서 설명 나와있죠? 경쟁 베타 원리. 경쟁이 심화되면 특정 종이 생태계에서 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한다. 오케이?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 경쟁 베타의 원리만큼 한 종만 살아남고 한 종은 없어진 형태까지도 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항상 이렇게 엄청 심화된 형태의 경쟁만 하게 되면, 종간 경쟁만 하게 되면 살아남아있는 얘네들만 우선 점거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 생태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기 어렵겠죠. 항상 경쟁만 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하냐?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뭐도 해. 효과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호 협약을 해서 이렇게 사는 공간을 나누거나 먹이를 나눠서 공간을 나눠서 나눌 뿐 공간사야. 공간을 나누어서 현명하게 나누어서 살기도 해. 공간을 나누거나 먹이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피라니아 갈견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어. 피라미, 갈견이. 생선이야. 수서생물. 물속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갈견이가 없을 때는 피라미가 여기 물 표면하고 물 깊숙이까지도 다 골고루 살아. 바위가 있는 쪽, 여기 물 표면하고 바위가 있는 깊숙한까지도 다 사는데, 갈견이 1급수에 해당하는 갈견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점점 서서히 어떻게 되냐. 피라미는 위쪽으로만 주로 여기 양 사이드만 배치하고, 갈견이는 아래쪽에 배치가 돼. 오케이? 사는 공간을 나누는 거야. 오케이? 피라미가 위아래 다 살 수 있었는데. 오케이? 비슷하게 갈견이도 마찬가지 사는 공간이 비슷해. 피라미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다 살 수 있었어. 갈견이도. 피라미가 들어오니까 피라미드 위쪽에, 갈견이는 아래쪽에. 네, 아래쪽에 훨씬 더 자기가 조금 더 사는 형태들이 좀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 아래를 선택을 했겠지. 이렇게 사는 공간을 나눠서 살게 되는 걸 그걸 분사라고. 그리고 뭐 북아메리카의 솔새라고 해서 북아메리카의 지역에 서식하는 솔새도 있어.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하는 솔새들 같은 경우에 A, B, C 세 개가 하나의 큰 소나무야. 하나의 큰 소나무에 세 개의 생물, 세 개의 새들이, 새들이 다 날아들기 전에 A라는 종은 이 전체를 다 점거하고 있었어. 근데 A와 B와 C라고 하는 게 철새 이주하는 그 날짜쯤에 막 같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막 어디 살지 막 분주하게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경쟁이 심화되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생물이, 이 새가 조금 더 가볍고 더 위쪽 지역을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주로 A의 솔새들이 배치를 하게 되고, 좀 더 덩치가 크고 묵직한 애들은 주로 C 솔새들이 아래쪽에 배치를 하게 되고, 얘네들이 없으면 전체를 다 살아. 오케이? B는 중간쯤에 지역에 살고 있는 형태들로 배치가 되더라. 효과적으로 사는 공간을 나눠서 살게 되더라. 오케이? 근데 얘네가 없을 때는 전체 C가 다 살아. 얘네 없을 때도 B도 전체 다 살아. 얘네 없을 때도 A가 솔새가 전체를 다 사는데, 이 생태적 지위가 겹친 애들이 왔을 때 사는 공간을 나눠서 살게 된다. 그게 분서야. 그럼 분서는 단독 배양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분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K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그지? 그러면 원래 100에 수렴하도록 애기집시벌레는, 아니면 A 솔새랑 B 솔새가 이렇게 살았다면, A 솔새, 그죠? B 솔새가 혼자 단독 배양했었을 때 각각 K값이 100에 수렴하도록, 개체수 100에 수렴하도록 저렇게 늘어났었는데, 둘이 같은 공간에서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K값이 100이면 A도 B도 좀 줄어들어. A도 한 50, B도 한 50으로. 네? A도 줄고 B도 줄겠고. 그치만 살긴 사는 거야. 사는 공간을 안 왔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서 그래프는 둘 다 감소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생 베타는 아예 한 종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경생하게 되더라 라고 보실 수 있으신 거 중요해요. 그죠? 혼자 살았을 때보다는 같이 사니까 적게 덜 사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은 어떤 형태냐면, 개체 불간 사고작용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지? 눈신토끼랑 눈신토끼, 시라소니, 그지? 얘는 포식자, 눈신토끼가 피식자. 오케이? 시라소니랑 눈신토끼 이렇게 됐을 때 먹고 먹히는 관계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시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의 변화를 갖게 되니까, 시라소니래. 눈신토끼. 그러니까 얘만 먹고 자라진 않아, 시라소니가. 다른 것도 먹겠지? 늘어나니까 얘도 같이 늘어나고, 얘가 감소하니까 얘도 감소하고,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고, 감소하니까 너도 감소하고, 이렇게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형태로 이런 모양을 보인다. 그러면 너는 포식과 피식 관계. 오케이? 분집 내 개체 공간 상호작용. 분집 내. 자,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의 형태는 이렇게 서클 형태를 타는 게 포식과 피식이고요. 상리공생은, 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자. 이게 상리공생이죠. 오케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두 개의 A종, B종이 있는데 너와 나가 서로 윈윈하는 거야. 편리는 한쪽은 이득이야. 한쪽은 내 용도야. 이 이득도 손에 넣는 거야.
이그제플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시를. 자, 서로 이득을 보는 거. 고1 때 통합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있을까요? 말미잘. 말미잘 사이에 그죠? 피신처를 제공받는 흰동가리. 흰동가리하고 등기모 친구 그죠? 흰동가리라고 하는 물고기와 그죠? 말미잘. 얘는 말미잘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오면서 그냥 부패가 딱 오는 거죠. 흰동가리 밑에 붙어있는 여기 조류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흰동가리 먹는 건 아니고 흰동가리에 붙어있는 가진 조류를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조건이 상위공생이야. 그리고 고1 때 많이 나오는 거 콩가식물의 뿌리에 붙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그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질소 순환하면서도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왜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콩과 같은 이 식물에 마치 종양처럼 막 붙어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치? 그러면 똑처럼 막 붙어있는 게 그게 뿌리옥 박테리아인데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공기 중에 있는 N2를 식물은 스스로 NH4+로 고정할 수가 없어. 네, 질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받는 형태인데 식물은 스스로 얘를 NH4+로 바꿀 수가 없거든. 근데 누가 바꿔줘? 뿌리옥 박테리아가 바꿔줘. 그래서 얘 뿌리옥 박테리아가 바꿔준 이 NH4+를 이 식물은 콩가식물은 굉장히 수월하게 공급을 받는 거고 NH4+를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을 내가 광합성 결과 유기물을 누구에게 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줘서 야 너 잘 먹고 잘 자라라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 상리공생.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생. 그죠? 기생은 나는 이득이야. 넌 손해. 명확한 손해야. 이게 기생이야. 내 뱃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 그죠? 내가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먹잇감을 얘가 먹잖아. 나는 먹잇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니까 나는 손해지. 그지? 근데 얘는 뭐 이득도 손해도 아닌데 계속 먹고 충분히 막 영양 먹을 수 있으니까 이득인 거고 기생충. 나만 손해지. 또 거기다가 기생충은 막 독소를 분비할 거니까 그죠? 나는 손해지. 그지? 그래서 식물에 붙어서는 뭐 겨우살이나 새삼 같은 경우도 기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편리공생은 나는 이득인데 너는 이득도 손해도 아닌 내용 무인 경우가 빨판상어랑 바닥거북이. 네, 바닥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바닥거북이에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바닥거북이에 자 바닥거북이 여기 빨판을 가진 채로 낙지 흡착판장 빨판을 가진 채로 붙어서 이동하는 빨판 상어가 있어요. 네, 비닐 있지만 좀 비늘의 수영 능력이 좀 떨어져서 빨판을 가지고 흡착해서 붙었다가 바닥거북이 갈 때 같이 이동하고 떨어지고 그런 거죠. 버스인데? 빨판 예 완전 버스. 그래서 버스비를 받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고요. 빨판 상어와 바닥거북이가 편리공생 관계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 종류들하고 이 종류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개체군의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상호작용. 그죠? 그 외 나머지 군집의 특성하고 군집의 천이랑 뭐 방영국법, 뭐 여러 가지 생명과학원의 생태계 파트에서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게 한 1.5 차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 들어갈 거야. 이제 3월달에. 나중에 한 바퀴 쭉 돌면 다시 한번 보겠죠. 아마 메디컬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뭐 숭독고나 뭐 정강고는 그 연간 학사 일정표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학사 일정표를 보시면 이제 2학기 때, 고2 때가 중요해. 어차피 고1은 다 공통교육과정이니까 고2 때, 1학기와 2학기 때 물화생지를 다 깔 수 있는지를 봐보고 그러면 다 깔린다. 지금 보니까 수학고는 고1 1학기 때 물화생지를 한 번 까고 2학기 때는 진로 선택을 깔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 된 다음에 진로 선택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일반 선택을 물리를 안 했어. 근데 2학기 때 진로 선택으로 물리가 심화된 뭐 양자 역학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 이득이 없어. 아무 뭐 혜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택을 하시고 진로 선택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마다 약간 체계가 달라서 일반 선택을 1학기만 몰아서 내가 뭘 다 까는 경우도 있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다 깔아주는 두 개를 다 깔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계획을 하셔서 반 학기 2번만의 시험으로 물원, 생원, 학원, 지원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 바퀴 개념은 빨리 한번 다 듣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시작을 하셨다면. 그래서 혹시 시간이 겹쳐서 문풀이 안 된다 하시면 문풀은 빼시고 차라리 개념은 쭉 가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만 빠이빠이.